우리 교당에 우리 오신 분들만 보시겠지만 꽃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꽃 이름은 저 대보파님이 꽃과 관련된 것은 대보파님이니까 좀 이따 끝나고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도 마을 주민이 대보파님이 얼마나 항아리나 꽃들을 많이 갖다 놓으셨는지 마을 주민이 차를 제가 중간에 그 가운데서 댔는데 차를 빼달래요. 왜? 지나가면서 그 잔디밭과 꽃 보는 낙이 있다고 마을 주민이 빼달라고 해서 요즘은 차를 바깥으로 낮에는 빼놓습니다. 우리 봄의 기운 따라서 우리 대보파님이 기지개를 이제 펴셨어요. 약간 몸이 편찮으신데 늘 천년만년 그 기지개를 늘 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 대각개구절을 맞이하여서 원래는 오늘 개교 표어를 물질이 개벽더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어를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요즘 제가 지팡이 깎는 재미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속담에 산길을 가다가 지팡이를 얻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 내용이 뭐예요? 뭐냐면은 어려운 길을 밤길에 어려운 산길을 가다가 든든한 지팡이를 얻으면은 늑대나 이런 야생 개 무리들을 습격도 방어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을 짚으면서 갈 때 산길을 갈 때 지팡이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의 든든한 조력자나 마음의 적군이 아닌 우군을 얻는다라고 할 때 산을 어두운 산길을 갈 때 지팡이를 얻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지팡이 그 뭐냐면은 그 마트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스틱 알루미늄으로 된 스틱을 사서 한동안 짚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간이하긴 한데 돌이나 세멘트 쪽에서는 이 스틱이 어떤지 아시죠? 네, 그 쇳소리가 나요. 막 씹을 때마다 돌에 박힐 때마다. 근데 나무는 돌에 가면은 돌을 짚으면 돌에 대한 음성이 나쁘지 않아요. 세멘트에 짚든 땅에 짚든 그 나무는 충격을 흡수해 준다. 그리고 나무는 천지 자연의 뭐 어떤 기운을 갖고 있어요? 목과 화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짚고 걷는 것과 알루미늄을 짚고 걷는 것이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정감이 달라. 제가 나무 지팡이를 깎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성교당에 올 때 가지고 온 막대기가 한 개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는 비상용으로 싣고 다니는 막대기인데 모양새가 이뻐서라기보다 그거는 제가 그냥 짚고 다니는 거라 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음성촌 주변에 나무들이 막 벌목을 해요. 벌목을 해서 나무들을 막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쌓아놨어. 무대기로. 거기를 음성촌 주변을 다니다가 고든 나무를 보고 그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나무 지팡이를 깎게 됐어요. 제가 팔자에도 없는 나무 지팡이를 좀 깎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서적으로는 마음에 산길을 갈 때 벗이 되기도 하고 목화의 기운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지탱해주는 힘도 되고 여러분들 나무는 우리 전문가가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저는 나무 깎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여기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서사님이 법장 만드는 거 저기 지리산 국제훈련에 그 우리 동사님들 많이 오신다길래 거기에 이사하려고 지금 따로 챙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나무는 많을수록 단단하네요. 그래서 이 나무를 깎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 벌목은 막 포크레인으로 밀어놓은 상태라
생대예요, 생대. 그래서 생대를 바로 뭐 이렇게 놓으면 바로 깎거나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냐면은 약간 비를 좀 맞추고 햇볕을 맞아서 바르고 건조한 상태를 조금 거쳐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껍질을 깎아야 돼. 될 수 있으면. 근데 나무 특성 따라서 껍질을 놔둬야 되는 나무도 있어요. 껍질이 있어야 오래가는 나무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껍질이 있는 나무들이 두세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전 처음 깎다 보니까 이게 지팡이는 무게중심이 맞아요. 무게중심이 맞아요. 그래서 무게중심 따라서 머리 쪽에 무게가 가 있는지, 이게 꼬리 쪽에 무게가 가 있는 것도 있고 어디를 잘라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잘라내야 돼요. 무게중심 따라서. 왜? 잠깐 짚고 말 것이 아니니까. 마디는 또 어디를 살려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잘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자르고 나서 끝부분은 터실터실하니까 세면이나 이런 데 좀 갈아서 이렇게 둥글넓적하게 좀 깎아 놓는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 그 포크레인이 밀어놔서 그 나무 가지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멀리서 볼 때는 야, 저기 가면은 지팡이 좀 많이 구할 수 있겠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게 쌓여 있는 나무 중에서도 이 인간들이 쓸 수 있는 지팡이 나무는 한 개, 다 뒤죽거려도 두 개, 오히려 그냥 이름 없는 산 지나가다가 버려진 오래된 고목 속에서 찾을 때가 많지, 그, 그 나무를 막 밀어놓은 산더미 같은 데서는 막상 지팡이를 될 만한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쓸만한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조건 곧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다도 안 되고, 이게 뭐가 있어요. 너무 굽어도 또 안 돼. 쓸만한 지팡이 재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기 지금 바깥에 한 지금 열댓 개 정도 남았는데 한 30몇 개 깎았는데 선물로 다 주고, 그 나무마다 특성이 좀 다르대요. 여기 이거는 우리 회장님한테 많이 말씀 받드려야 돼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은행나무, 쌀이나무, 아카시아나무, 순영님이 가져가셨던 밤나무, 오동나무, 가죽나무, 이 강도와 무게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손에 깎아놓고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손에 착 안 감기는 게 있어. 안 감기고 무게 중심이 안 잡힌 지팡이는 가차없이 잘라서 버립니다. 왜? 제 손에 벌써 무게 중심이 안 잡혔다는 다른 사람 손에도 불편하다는 얘기. 그래서 집만 되니까 가차없이 미련 없이 잘라서 버려요. 제가 이 지팡이에 이렇게 한번 삘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산이나 길가만 가면 살아있는 나무도 이게 이제 죽은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도 저거 자르면 지팡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살아있는 나무도 막 바르르 떨어요. 왜? 살기에. 제가 이제 저를 자른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거 지팡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소 보고 저를 다시면서 아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은 소가 막 그 살기에 진저리를 친다잖아요. 근데 멀쩡한 나무 보고 저거 야 지팡이감 나오고 막 그러면 이 살게 있는 나무도 그 마음에 그 말에 제 마음에 반응하고 막 몸을 탁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걱정 말아라. 제가 진짜로 자른다는 건 아니고 다 길거리에 그냥 오래된 고목들 벌목했던 데에서 다 잘라놨던 것들입니다. 한 뭐 30개 넘게 잘랐는데 교무님 두 분이 교당을 지나가시면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이 두 개, 또 한 분이 한 개. 그리고 여기 앞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개,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개, 저 길 건너 교장 선생님들한테 두 개. 그리고 농어촌 센터에서 우리 교당 편의를 많이 받으시는
최기욱 팀장님과 여기 작물 같은 거 하시는 분 실장님 2개. 최기욱 팀장님은 지팡이 별 관심이 없는데 지팡이 하나 잘라줬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만 사포질해서 드렸는데 거기 이제 농어촌 시설에 그라운드 갖다가 갈아서 차에다 꼭 넣어놓고 다니고 싶은 지팡이라고 꼭 가져갔습니다. 그냥 지팡이만 주고 그냥 그분들은 최기욱 팀장님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교당에 이런 저런 살림을 많이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저기 교당 앞에 그 아스팔트 다 세멘트 들고 있났어요. 거기 아스팔트 좀 해주세요. 지팡이 이제 깎으면서 그분 거. 그다음에 저쪽 그 하수구 공사하는데 거기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단지 좀 심어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여기 빌렸는데 새로 세멘트 해주세요. 경님 걱정 마시세요. 그쪽 세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전지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가을쯤 되면은 포크레인 무상으로 불렀을 때 일정 금액만 내면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지팡이 하나 주고 3가지 얻어왔습니다. 제가 교당 입구에도 10몇 개 좀 남아있긴 한데 워낙 뭐 보기 좋은 것이 먼저 채가다 보니까 뭐 중간 정도 남아있으니까 교수님들 오시면 또 한 개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것으로도 그 제가 음성교당에서 한번 충분히 짚고 나무 닳도록까지 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만 욕심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지팡이 얘기를 하느냐. 지팡이를 짚고 제가 여기 음성에서는 유명한 산이 2개가 있어요. 바로 음성 뒤편에 가섭산. 이 음성 주민들이 가섭산의 전기를 받고 그 기운의 공덕으로 산대요. 풍수지리가. 근데 음성의 뒷산, 유명한 산은 가섭산이고 음성의 뒷동산은 수정산이라고요. 말은 산인데 동산입니다. 뒷동산. 근데 사람들은 수정산이라고요. 교수님들 수정산 가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 제가 이제 대면 법회가 열리고 나면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산입니다. 이게 동산인데 정상까지 가려면 연로하신 분들은 좀 어렵고 중턱까지만 조금 5분 10분만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 1시간 정도가 온통 둘레길이에요. 포크레인으로 둘레길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너무 인적도 한적하고 천지자연의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수정산을 이 나무 지팡이를 걸으면서 봅니다. 대신 아직 수정산은 사람이 적어요. 요즘 날씨가 풀려서 진달래와 생강나무, 저는 생강나무 구분을 잘 못했네요. 생강나무와 저기 산수유나무 잘 구분을 못했어. 우리 나무 박사인 천사님 회장님은 하실 것 같아. 자, 생강나무와 산수유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한 가지만 보면 뭘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 수영님은 제가 그 정답에 답례를 어머니 거 같아 저번 주에 지팡이 드렸습니다. 생강나무는 껍질이 거북이 등처럼 오돌도돌해요. 아니 산수유나무는 생강나무는 껍질이 매끄러워. 그리고 꽃은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생강나무는 꽃을 따가지고 손바닥에 비벼보면은 생강 냄새가 납니다. 산수유는 나지 않아요. 그 2가지만 봐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잘 안 되면. 특히 나무의 등껍질 같느냐 매끈하냐 그 차이로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처음에 구분을 못했어요. 산을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수정산에 작은 돌삽들을 한 20개 정도 쌓았어요. 근데 무릎 밑으로 되는 거. 그때 싼 데가 뭐냐면 작년 겨울에 그 엄동설에 쌌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봄 되니까 돌탑을 딱 잘 싸서 싼 게 아니라
무릎 높이로 이렇게 그 돌탑을 좀 쌓아놨어. 한 20개 정도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정말 돌을 쌓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많은 돌탑 군락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지금 좋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돌탑의 시초는 접니다. 그래서 교도님들한테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수정산 얘기를 하느냐, 저번 주에 제가 마지막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그 속담 기억나세요? 사람은 넘어진 그 땅을 딛고 일어선다. 이 속담입니다. 어르신들이, 시골 어르신들이. 기억나시죠? 엎어진 그 땅을 딛고 일어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추운 겨울에는 수정산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둘레길이지만 뭐 미끄럽고 얼잖아요. 또 움직이 돌아가면. 그러면 어떠해요? 나무 지팡이의 길을 이렇게 걷다가도 제가 많이 미끄러져. 워낙 음지에서는 미끄럽고 얼음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양지 쪽은 괜찮지만 음지 쪽에서는 미끄럽고 유달리 많이 넘어지는 코스가 좀 있어요. 사람은 그 길을 넘어지다가 일어서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은 각자 마음에 각자가 쉽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그 마음에 땅에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미끄러진 땅에서 털썩 엉덩이를 쪘다가 다시 나무지팡이 닦고 일어나면서 땅을 짚고 일어났던 마음가짐, 그럼 내가 마음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렇게 문득 돌아보게 됐어요. 그 앉아있다가. 그랬더니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 불안이 많은 사람이 있어. 뭐가 늘 불안해. 그냥 오늘도 나갔다 왔으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다. 누구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다. 이 걱정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뭘 자꾸 담는 사람이 있어. 담지 말라고 해도 자꾸 담아. 그래서 막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꾸 담아서 담고 꼭 얘기를 해. 이건 뭐 어떻게 각자 가지고 있는 천성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늘 외로워.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각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마음속에 이걸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결핍의 땅이 한두 개씩은 꼭 있더라 이거예요. 이 각자 마음의 땅은 외부에서 자체는 잘 안 보여요.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하니까 안 보이고 잘 안 드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내가 내 마음가짐을 끄집어내서 봐야 돼. 각자 마음에 미끄러지고 넘어진 땅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의 마음의 결핍의 땅에 넘어졌구나.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고민도 하고 도움도 때로는 청해야 하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늘 걱정과 불안과 외로움을 담고 살면서도 육신의 그 수정길 둘레길 미끄러지는 넘어지면 지팡이를 짚고 땅을 짚고 일어날 생각을 하면서도 각자의 마음 걱정과 불안과 그 외로움의 결핍의 땅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그 마음의 결핍의 땅에 넘어져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외부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호소해. 나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살려달라. 이걸 해결해 달라고 부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타고난 결핍의 땅은 무엇인가라고 제가 그 미끄러진 길에 앉아서 일어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제가 나무지팡이를 짚고 걷고 또 걸으면서 제 마음의 결핍의 땅은 뭔가 하고 돌아보는 계기를 삼았어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외로움이 좀 저의 결핍의 땅인 것 같아요. 늘 중학교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 이제 가정 환경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러한 성격은 어때요? 어릴 적에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선지자를 잘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 이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대로 크다 보니까 이건 대학 나온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학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핍의 땅은 내가 이 생에 가지고 나온 마음의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떻게 제가 발달을 했냐면은 저는 어떻게 발달했느냐. 외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 왜? 외로우니까 인정받으면은 그 외로움이 좀 달래지는 거야. 또는 어떤 외부의 성과나 관계에서 활력을 찾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20년 가까이 했던 검도조차도 어때요? 그냥 성과와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미친 듯이 해요, 운동.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과는 돼. 그리고 성적도 많이 돼.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운동을 하면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 운동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막 생존, 눈에 불을 켜고 생존처럼 달라들고 때로는 이기지 않아야 될 때도 이기다 승부근성에 성과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없던 적을 만들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늘 활력을 찾으려고 하고 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임에 가서 떠들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때만큼은 외롭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제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늘 서성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성향까지도 형성됐던 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찾으니까 어때요?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혼자 와도 외롭더라. 내 외로움의 그 결핍의 땅으로 다가서고 또 사람을 만날 때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런 교육을 이거는 학교 지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 교육이에요. 인성과 마음 공부 교육을 어릴 때 차차 좀 미흡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외로움의 결핍으로 다가가고 인간관계에서 터덕거린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어떤 결핍들은 스스로 혼자 일어서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혼자서 몸부림치면은 오히려 더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마음에 고독하다,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외롭다고 해서 그 자리에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 파괴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아름다운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무시하고 그 경계를 파괴하고 들어와서 자신의 집을 나무 땅에 마음의 땅에 자신의 집을 지어서 상대를 좌지우지한 사람들을 바운더리 파괴자라고 합니다. 또는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터도 있어요. 그것을 가스라이터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뜻 아시죠? 사이코패스는 뭐냐? 우리 저거 사이코야. 사이코는 남의 능력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능력 자체가 없는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길거리에서 폭격맞아서 죽어가는 시신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뭐냐? 남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척만 해줄 따름이지 남의 아픔을 무시하거나 제끼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를 합니다. 자, 오늘의 지팡이 감상입니다. 제가 저에게 그 지팡이는 그 내면의 땅을 딛고 일어서는 홀로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도구예요. 원물교로 말하면은 이 나무 지팡이는 심사시무, 내 마음이 연애는 친구 또는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우리 원불교인들의 마지막 미천 모든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는 마음 공부나 명상 공부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결핍 위 땅에서 짚고 일어날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내면의 결핍 위 땅에 넘어졌을 때 지팡이를 벗삼아서 그 땅을 딛고 일어나 걷고 또 걸어보자. 그 내면의 결핍 위 땅은 오직 지팡이와 더불어서 홀로 걸어봐야 된다. 그 땅을 홀로 걸으면서 참된 홀로가 되어 참 혼자가 너의 참 혼자를 보아라.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외쳤어요. 때로는 어때요? 산을 걸으면서 흔들리지 마라. 주변 사람과 주변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산을 가면서 아무도 없는 산길인데도. 왜? 그동안 그게 저의 인생의 습관이었으니까. 산을 가는데 산을 가면서도 전화를 해요. 왜? 외로운 거야. 근데 가족한테 전화해. 뭐 누나한테 전화해. 여동생한테 전화해. 엄마한테 전화해. 친구들한테 전화해. 계속 통화를 하고 전화하기 어렵거나 상대가 바쁠 때는 유튜브를 계속 봐. 유튜브 코미디 웃는 소리 뭐 명상 소리지만 유튜브를 계속 뭔가 누군가 떠드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수정산 길을 1시간 반을 걸었는데도 경관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경관이 안 보인다는 얘기 이해하세요? 내가 길을 걸어도 외부 사람과 통화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신경을 쓰면은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제대로 걸을 따름이지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과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으니까 각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그 내면의 결핍이 땅을 못 보고 스쳐가더라 이거예요. 잘 살펴서 내가 내면의 땅에 결핍의 땅에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구나. 내면의 그 결핍의 돌을 저 아픔의 미끄러운 데를 조심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화하면서 수다 떨고 유튜브 보는 그 사이에 어찌 그 길이 보일까요? 그래서 이를 앙다물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잘 적응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홀로 그 내면의 결핍의 땅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 속에서 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지팡이를 짚고 틈나는 대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는 걸어갑니다. 그러다 그 홀로 혼자만의 시간 홀로의 신경을 놓치면은 어때요? 다시 헤맬 때가 있어. 그러면 다시 잡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자. 그렇게 반복하면서 수없이 걸었습니다. 지금도 걷고 있고요. 그 내면의 결핍의 땅을 걸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간은 제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면의 결핍의 땅은 함께 걸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 땅은 여러분들 내면의 결핍의 땅은
함께 걸을 수 없는 길이다. 그 땅은 오직 혼자 여러분들의 마음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는 길이다. 여러분들 마음의 결핍의 땅은 혼자가 주이고 함께는 부수적인 거예요. 함께는 도움도 주고 의지쳐도 되지만 결국 혼자가 주이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저의 삶, 옛날 청년 시절의 저의 삶은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전도몽상된 삶이었습니다. 전도몽상이라고 뒤집어진 삶, 뒤집어졌다는 게 전도몽상이에요. 관계 속에서 활력을 찾아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쳐 자, 함께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교류를 하는데 내 내면의 결핍을 땅을 내면에서 안 참고 어디에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숙하고 참으로 어렸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 뭘 느껴요, 사람은? 관계에 더덥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덥고 더덥구나. 아니, 누굴 만나서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어야 되는데 위로와 위안을 얻을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때요? 누굴 만나고 나면 더 헤매는 거야, 이게. 그러다 다시 혼자 들어와서 또 헤매고 더 이상 누굴 만나서 여러분들 내면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 내면의 결핍에 있어서는 혼자다. 결국 그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육신의 혼자 몸으로 가서 산에 가서 혼자 살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혼자는 인간적인 혼자 그 외로움 이전에 뭐냐? 참된 홀로이다. 참된 홀로. 진리도 전체로서 홀로입니다. 전체로서 사은도 진리도 전체로서 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에 혼자로서 독존하는 그 홀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하나 그 홀로를 보란 얘기예요. 아, 나 홀로 존재하는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가 이 뜻이구나. 침묵하고 홀로 있으라. 참으로 홀로 있을 수 있는 자 그 누구더냐. 결국 혼자인데 혼자 걸어가는 길인데 그 혼자 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 그리도 너의 삶에 있어서는 정도 많고 말도 많고 어떤 인정에 목매달았구나. 외부 관계의 허망함을 진리가 사은이 알게 하는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면의 결핍이 땅에서 생겼던 수많은 일과 인연의 그 아픔들이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라고 진리가 사은이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참 홀로를 배우느라 수많은 일과 인연 관계에서 그쪽으로 터덕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터덕이고 계세요? 그 참 홀로를 배우느라 제 스스로 다독이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애썼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서야 너 참 홀로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족도 만났고 가족으로 만났지만 제가 어머니 어제 간병차 갔다 왔는데 일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참 나이 드시니까 잇몸이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 가지고 막 거기가 썩어 까만 것이 썩어서 올라오는 거여서
우리 여동생이 이번 주에 뽑으러 간대. 안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 아,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몸이 주저앉는구나. 가족도 이렇게 만났으니 언젠가는 시절 인연, 생로병사 따라서 반드시 헤어질 날이 오겠구나. 사랑하는 지인도, 교도님들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만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의 참 주인공만이 홀로 그 결핍의 땅을 밟고 간다는. 나무 지팡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신앙과 마음 공부의 지팡이라고, 그거에 의지해서 혼자서, 오직 혼자서 무수의 불처럼 그 땅을 디디고 일어서 걸어가라. 여러분들 참 홀로가 참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된 홀로가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걸 몰라. 늘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위로와 격려를 달라고 해요. 구걸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타력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끊임없이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고 징징거리고 구걸해서는 참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면의 결핍의 땅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외로움의 문제였지만 여러분은 어떤 결핍의 땅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자, 결핍의 땅이 적을수록 원만한 성격이긴 해요. 좀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 둘이 뭉실 술렁술렁 넘어가. 하지만 원만하다고 다 공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면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의 땅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공부인이 되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넘어진 그 마음의 땅을 딛고 일어선 자들입니다. 선병자이라. 먼저 아픈 사람이 의사란 얘기가 있어요. 그 땅을 직면하고 아픔을 견디고 일어선 자들이거든요. 참된 홀로 있음, 홀로 걸음에 대해서 이루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나무지팡이 예찬론을 했습니다. 홀로서 걸어봅시다. 각자의 참된 홀로도 찾아보시고 각자의 직면하는 시간도, 결핍의 땅을 직면하는 시간도 가져봅시다. 추후에 여러분 각자의 결핍의 땅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땅을 직면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떻게 딛고 일어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무 지팡이 감상 본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은 각자의 감상담 얘기를 좀 생략을 하고 훈련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청에서 계속 번고를 내려왔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문 열지 말아라. 근데 교회 쪽이나 일부 정당 쪽은 문을 열어서 이제 코로나 성당이나 교회에 생긴 사례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문성군청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했어. 근데 뭐냐면은 말을 안 듣는 교회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성당이나 이런 데도 성당이 여기 음성읍에 3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도 안 돼. 한 군데만 지키고 한 군데는 2군데는 안 지키고. 근데 저희 교당은 한 번도 교당 안에서 생기지 않았고, 두 번째 또 각자 집에서 생겼다 할지라도 충분한 격리와 그 치유 기간을 겪었고, 워낙 우리 교당은 2년 3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경과보고를 서류를 갖춰 냈어요.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선정을 해요. 국고 종교시설 재활공대 선정돼가지고 코로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200만 원 정도 국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데서 200은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교당은 6개월 사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과 이런 거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차 전화드렸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계실 분들은 다 다음 주에 가실 분들이네요. 훈련에 대한 얘기 혹시 나누실 의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당에 여기 쌀도 놓고 업장도 놓고 지금 그릇과 쟁반 이런 것도 다 담아놨어요. 혹시 더 여기 수저는 거기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훈련에 대한 얘기 있으시면 하시죠. 회장님 혹시 먼저 그냥 없어요? 인사도 네. 좀 하시고 그냥. 이리 좀 잠깐 이거. 중지했어? 아니 안 했어. 중지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들려요? 네, 잘 들어요. 안녕하세요. 아이, 뭐 그냥 반갑고요. 이제 끝나면 업무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 뭐 식사 문제도 있고, 오고 가는 또 갈 때 올 때 뭐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좀 오늘 정도는 어느 정도 참여자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또 일주일 후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하기 전까지는 뭐 미확정 상태로 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놔야 할 것 같아서 끝나면 교무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밴드에 다 올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대체적인 일정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6시를 전후로 출발합니다. 차량은 코로나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4대로 출발합니다. 교당에 오셔서 출발할 팀들은 뭐 은중님, 대법관님, 여기 순영님, 아버님, 일호님 이렇게 해서 6분 정도 출발하고 선사님, 회장님, 그다음에 따님 아드님, 따님 사위, 그다음에 손녀들은 6분은 카니발로 따로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주유선 주무님과 노대은 부회장님 6분은 장본고도 많고 해서 6분 따로 또 출발합니다. 가선님, 정토님과 우리 소중한 그 귀여운 따님들도 따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차 4대가 따로 가요. 이제 한적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보는 일체 과정은 저기 누구냐 노대은 부회장님과 주유선 총무님이 이미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 인원 숫자는 남자 4세, 여자 7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8명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각기 차별로 내려가기 때문에 모여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각기 알아서 6시 이후에 출발해서 거기에 도착을 하면 됩니다. 거기
내려가면서 식사 문제는 휴게소에서 우동을 드시든 뭘 드시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청구를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윤원선 부회장님과 유성심님이 농사일로 대신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진현님이 가족들끼리 덴마크, 진현님이 간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덴마크 2년 동안 나간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빠져가지고 중동으로 흘리는 현상. 우리 저기 주무님이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되죠? 중동을 흡입. 네. 그렇죠. 내려가는 비용은 그 우동을 드시거나 뭐 한 거는 이제 일단은 그러고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가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 다음날 일정은 제가 쭉 올렸죠. 아침은 일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은 우리 여성분들이 주부습진이 심각하시다고 하시니까 노대윤 부회장님이 주방장, 저하고 회장님, 뭐 심재혁 선생님, 이론님 분들은 그냥 뭐 숟가락 놓고 보조. 근데 반찬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김치, 맛있는 김치.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그 서사님 안내로 오전에 뭐 예정은 금대암하고 서감정사 한번 보고, 오후에는 저기 함양 쪽 그쪽 그 유명한 꽃길이 그렇게 이쁜 데가 있대요. 그래서 간만에 꽃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그쪽 우리 저 노대현 부인님과 우리들 이렇게 고기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오전에는 금방 식사하시고 백악전에서 지리산 기운을 받아서 소원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사님으로부터 호흡을 여는 것과 몸 두드림 요법 같이 공부하고 올라오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거는 만나서 정할 생각이었어요. 왜? 회장님이나 우리 그 남원 광안루에 들러서 점심을 거기 맛있게 하는 짜장면집이 있으니까 그 중국집이 맛있게 해서 광안루로 들러서 짜장면을 먹고 올라올지, 아니면은 전주 한옥마을 들러서 구경하고 치고 올라올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회장님과 모여서 우리 한번 할 예정입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건 각지에 알아서 해서 그 아래에서 집결을 하겠습니다. 자, 또 이상 궁금한 거 있거나 보완해야 될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교무님하고 상담 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내려갈 때 그 식사 문제를 휴게소에서 각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여기서 6시 출발하면 한 2시간 정도 가면 함양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함양 휴게소에서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좀 내려가다 88 올림픽 고속도로로 해서 지리산을 들어가거든요. 뭐 함양 휴게소에서 일단 1차 거기서 다 모여서 함께 우동을 먹든 무엇을 하든 같이 식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가서는 이제 서사님께서 이제 안내를 하셨지만 그쪽 방면에 그 유명한 사찰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우선 그 지리산 훈련원에서 제일 가까운 절은 호국 사찰로서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선사 이름이. 그 유명한 실상사 사찰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그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데 9가지 우리 불교 들어왔을 때 9가지 구산에 그 절이 만들어졌잖아요. 뭐 가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리산의 실상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 지금 도법 스님이 계시고 너무 유명한 절이기 때문에 거기 제일 가깝고 꼭 한번 가고 그 암자가 바로 옆에 거기 이제 암자는 못 듣는데 거기 3층 석탑이 국보 10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상산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은 서암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그 석굴이에요, 석굴. 돌 안에 깨고 들어가서 거기 법당을 만들어 놨어요. 석굴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그 본전도 자그만했는데 크게 개축을 해가지고 절이 굉장히 많이 커졌더라고요. 거기는 평생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바로 옆에 벽송사라고는 또 고찰이 있어요. 벽송사. 예, 그래서 그 바로 옆이기 때문에 걸어서 얼마 안 되면 갑니다. 그 구경 오고 그리고 이제 함양으로 갈라가는 찌러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금대암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유명한 데는 그 상무주암이라고 거기는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그 불교계의 거목들이 많이 배출된 절입니다. 거기에서 뭐 깨달음 얻고 이러신 분들이 뭐 송광산이 서남사 이런 쪽에 가서 우리 불교를 부흥시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상무주암은 너무나 멀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갈 것 같고 그냥 설명만 듣기로 하고 올 때는 시간이 좀 나면은 그 황산대첩 기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 황산대첩 그러면은 삼국시대 그 신라하고 백제하고 파랑반창 얘기 그저 부여 그 황산벌 싸움을 다 기억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황산대첩은 정사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역사책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의 침략을 크게 무찔렀던 전쟁입니다. 이성계 장군이 중국에서 귀화한 퉁두란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 왜구를 크게 무찔렀기 때문에 대첩이라고 하는 것은 한산도 대첩 뭐 행주 대첩 그러듯이 크게 이겼던 전쟁을 대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가는 길 옆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리나라 국악의 시발점 그 소리의 본향이 바로 옆에 마을이에요. 기전 마을이라고. 그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문화재 제1호 박초월 씨의 고향도 거기고요. 송록 신이 뭐 송만갑 신이 그분들이 그 우리 국악의 발생지가 거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 들리고 이제 올라오다가 시간이 나면 남원은 사실 운봉 교당의 상사원 지금 경산 종법사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운봉교당. 차라리 거기를 한번 들려서 경산 종법사님을 배하라고 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또 그 지다 오다 보면 이제 산동교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음에 남원은 가 볼 만한 역사적인 우리 원불교의 역사적인 그런 교당들이 많이 있어요. 남원에 그 예를 들어서 홈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박씨들 상산 박장식 님도 아마 그분 같고 박청수 님 또 이산 박정훈 법사님 다 돌아가셨지만 그 한 마을에서 한 30여 분 가까이 교무님이 배출된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 그런 곳에 한번 다른 곳보다도 그런 곳에 한번 갔다 오면 좋겠고 그 산동교당은 그 우리 그 뭡니까 그 교전 뭐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그 유서 깊은 곳이 또 바로 산동교당에 있는데 오늘 이번에는 못 보고 다음에 이제 남원에 한번 일정을 잡아서 남원은요 광활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문학의 기행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고 또 교룡산성이나 이런 그 예구오고 정유재란 때 그런 역사적인 사적도 많고 그 한번 슬쩍 그 광활로 들렸다 나오는 것보다도 그 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쓱 돌면은 하루 여행 코스는 아주 잘 다녀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서 황산대첩비는 잘 모르는데 꼭 한번 들리면은 좋을 곳. 또 평생 잘 가보지 못한 소리의 고향. 남원의 국립국악원이 남원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남원시 운봉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있는 것은 이름만 한국소리문화전당이지 원래 국립국악원이 남원에가 있어요. 예, 남원이 그래서 소리의 그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면서 그냥 한번 들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해보려고요. 뭐 또 음성교당 교도회장 탄생지도 거기서 얼마 안 멉니다. 예, 바로 고개 넘으면은 바로 탄생지인데 거기까지는 못 가볼 것 같고 농담입니다. 예, 뭐 흥부마을도 있고 놀부마을도 있고 거기 아주 흥부전의 또 배경이고 뭐 구경을 하려면은 뭐 하루 이틀 밤 자고 그냥 쓱쓱 다녀도 되는데 이제 다음 기회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일정을 제가 빡빡이 너무 잡아라면은요 구경 이 탐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잡아야지. 그래서 한번 상의를 제가 해보고 나중에 이제 그분님께서 아마 올리실 겁니다. 예, 이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함께 의견을 나눠보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이렇게 그 회장님께서 바람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 중산족도 쌍꼭 봤습니다. 그 경산정보사에 보는 문제는 시간과 저희가 네. 또 뭐가 있냐면 경비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저녁에 우리 고기도 먹고 또 차도 한 잔 마실 거거든요. 거기 수제 맥주도 이렇게 수제 포도주도 이렇게 준비할 때 한 잔씩 마시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여기 회장님이 잘 아시니까 회장님하고 서사님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들끼리 다니고 싶어서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서사님 우리 선사님하고 서사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음날 일정은 좀 이미 내려갔으니까 거기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해도 되겠죠? 또 훈련에 대해서 급히 또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네, 제가 유현승 네, 부회장님께서 그 김치 그때 지원해 주신다 했는데 못 가셔서 혹시 아니 김씨는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세요? 네, 제가 예. 받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치 하나 그건 받아와야 돼요. 왜냐면 그거 하나가 유일한 반찬이거든요. 예, 없으면 저희 거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저희께 아니, 좀 아니 상태가 안 그분의 좋아서. 마음이 있으니까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려가면서 합류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끝내야 될 건데 그거는. 저희는 그 짐이 좀 많아서 조금 일찍 출발할 수 있으면 좀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각자 거기서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 출발 시간인 게. 그래서 한 가지 저희는 좀 참조할 게 뭐냐면은 네. 알고 계십시오. 뭐냐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숙소는 물과 따뜻하기는 하지만 숙소가 화려하거나 막 그렇게 멋진 곳은 아닙니다. 그냥 감안해 주시고 자 내려갈 때 거기 도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서사님이 그때 저기 신현교당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올라오세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도착해서 서사님이 훈련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숙소나 이렇게 좀 걸레질이라도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양해